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생각지 못했던 미연은 갑자기 그 말에 당황스러웠다. 엄만, 자식들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치매가 든 후 처음엔 가끔 멀쩡한 순간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부쩍 심해져 멀쩡한 순간은 거의 없어요. 괜히 엄마를 배웠다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벌써부터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좀 당황스럽죠. 형도 치매에 걸려 아무 생각도 없이 사람같이 살지 못할 바에야 생명만 연장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수술에 반대해온 측면도 있었고 생각해보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긴 하네요. 그래도 한번 들릴게요. 어머니가 의식이 있든 없든 자신 입장에서 분명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도 그런 핑계로 방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민근 씨 편이에요. 설사 어머니가 절 못 알아보신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을게요. 그래요, 누나. 그럼 편안하게 누나의 병문안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근은 그러면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시작했다. 밤늦은 대로에는 술에 취해 골목 어귀에 꿀앉아 오바이트를 하는 사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택시를 잡는 사람들로 온통 혼잡했다. 마침 민근이 불러세운 택시를 미연이 잡아타고 떠나갔다. 민근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누나, 고마워요. 아까는 많이 당황했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누나를 꼭 안아보니 너무나 황홀했어요. 민근의 머리는 금방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다. 택시를 타고 가는 미연은 이제 내일 만나기로 한 학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연락하기만 하면 언제든 달려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으니 과연 그런지 시험해볼 절호의 찬스였다. 그동안 자신의 감정의 정리가 잘 되지 않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었다. 미연은 흔들리는 자신의 감정을 다잡고 정말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도 이제 학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성에게라도 눈을 돌려야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현실적인 생각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무리 고쳐 생각해봐도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의 동생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세상에 아무리 남자가 공하다 해도 그건 도저히 용납될 소재의 것이 아니었다. 미연은 차를 타고 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다. 35. 이게 누구시죠? 미연씨, 잘 왔어요. 지금 어디예요? 학수는 미연이 전화를 걸자마자 당장에 쫓아 나올 것처럼 있는 곳을 물어봤다. 네, 용산 쪽인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 언제 만날까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제가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이곳은 법조타운 쪽이니 차를 가져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려나? 바쁘실 텐데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동으로 갈 테니 맛있는 점심 사주실래요? 그럼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뢰인의 소장을 작성 중이었거든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무실은 법조타운역에서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있으니까 도착하시는 대로 연락을 주세요. 미연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학수의 따뜻한 환대에 뿌듯했다. 혹시라도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정하지 못했다면 바로 고향집으로 내려가든지 민근의 어머님이 이울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지도 모른다. 헌데 학수는 나의 무엇이 그토록 마음들게 했을까? 지난번 소록도에 왔을 때도 뭐 크게 남들보다 유달리 친절하게 대해준 적도 없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 학수로부터 펜팔 제안을 받았을 때도 부담을 느꼈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제 민근과의 그런 일도 있고 해서인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제는 그냥 막연히 만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살펴볼 생각이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독신이라니
단순히 자신을 그저 만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지 여부를 떠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독순주의자도 아닌 그저 남들처럼 지극히 평범하게 사랑을 추구해왔던 자신은 지난번 원영과의 사랑의 실패가 준 충격이 너무도 컸었다. 자신이 이번에도 경솔했다. 그는 상황을 만난다면 두 분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 그래요. 지금 바로 나갈게요. 미연이 전철역에서 내려 학수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준비하고 있었던 듯 바로 나오겠다고 했다. 미연은 학수가 나오기 전 길가에 가로수로 조성되어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군락을 감상했다. 법원 주변의 도로는 언제 와봐도 항상 깨끗했다. 학수를 기다리는 기분이 묘했다. 이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던 원영을 기다리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다. 원영은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도 미연과 만나는 날은 10시경으로 앞당겨서 나오곤 했다. 밤늦은 시간이라 만났어도 30분 정도 거리를 그리면서 즐겼던 데이트였지만 항상 아쉽고 기다려지던 순간이었다. 자신은 너무도 소중히 그 추억을 생각했기에 원영과 헤어진 뒤 충격이 커 한동안 다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헌데 오늘 한 남자인 학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성을 만나기 전 전해져 오는 설렘 정도는 아닐지라도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포근했다. 40이 되어버린 여자도 젊은 연인들같이 과연 사랑을 할 수 있긴 있을까? 미연이 서 있는 자리 옆으로 갑자기 까만색의 중형 세단이 끽 하고 멈췄었다. 그리고 차에서 학수가 내리더니 얼른 미연 앞으로 와 차문을 열어준다. 미연씨 반갑습니다. 어서 타시죠. 주변의 차들이 싱싱 달리며 지나갔다. 제대로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미연이 학수의 옆좌석으로 올라탔다. 그때서야 학수가 옆자리에 앉은 미연에게 머리를 꾸벅 숙였다. 몸에 밴 친절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중년신사의 모습이 풍겨졌다. 우선 면허에서 학수는 미연에게 합격점을 받았다. 지난번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비롯해 그동안 지켜보니 겸손히 몸에 밴 것이 보였다. 미연은 만에 하나 학수가 자신의 위치만을 생각하고 그만하게 행동한다면 바로 퇴짜를 놓을 생각이었다. 자신의 위치를 그만하게 드러내는 겸손하지 못한 타입은 가장 싫어하는 부류였다. 그런 생각들은 원영과 그런 일을 겪고 난 후로 자신의 내면에 잠재의식처럼 굳어졌던 어떤 의식과도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참, 미연씨 어떤 종류의 식사를 좋아하시죠? 제가 몇 번 가봐서 알고 있는 식당 중에도 깔끔하고 괜찮은 집도 있지만 미연씨가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이 어떨까 했어요. 글쎄요. 전 음식은 별로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인데 그냥 한식 종류로 깔끔한 곳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 사이사이로 시에서 설치해 놓은 국화가 가득 담긴 화분이 놓여 있어 늦가을의 정취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었다. 학수는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장소로 미연을 이끌었다. 식당으로 들어서는 길 양옆으로 담쟁이 넝쿨이 담벼락으로 기어 올라가 장관을 이루고 군데군데 장독대가 놓여 있어 고풍스런 분위기가 나는 어느 한정식 집이었다. 오늘 오후 시간은 미연 씨를 위해 온전히 비워놨습니다. 물론 저녁엔 제 개인 용무가 없으니만큼 미연 씨의 일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효력은 밤까지 미칠 테지만. 그래요. 기대가 되는데요. 호호. 미연의 그 말에 학수는 사람 좋은 웃음을 웃었다. 자신의 제안에 상대방이 의외로 쉽게 수락해 오는 느낌을 받자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만족감이 서린 웃음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